네, 더증시 라이브 오장 투자 조작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은 모종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사실은 통화 정책의 키를 누가 쥘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주구장창 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따른 달러 약세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의 주소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네, 일단 뭐 핵심은 뭐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WTO 체제는 깨졌다, 트럼프 라운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재편되는 과정이고, 그에 가장 앞서서 움직였던 게 소위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방사는 뭐 미국 무기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무기가 호환되면서 많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되고 올라온 것이고 원자력도 미국과 붙어가는 거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거나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반기를 쭉 장식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년 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얘기한 것도 결국 한마디 아니에요? 공장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장을 언제 짓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짓는 것을 약속해야 되고 그 약속을 4년간 계속 검증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한 그 공장들만 관세 안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숙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주기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안 네. 하면 바로 이제 다시 관세 때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임기 내에 짓겠다고 약속만 하면은 반도체 관세 면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조건까지 해야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숙제 검사를 뭐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건 뭐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 짓겠다라는 그런 희어멀건한 약속을 한 회사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뭐 관세로 보복하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자국에 이게 맞는 것만 하겠다.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 국가에서 이제 깡패 국가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미국 내 이제 제조시설을 같은 업체들이 당분간 뭐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 생산시설과 고용을 우리나라와 각국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는 각국의 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어쨌든 트럼프 라운드로의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느냐, 그 정도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뭐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라이릴리 시설을 뭐 샀다고 했고, 일라일리 어제 주가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일라일리와 상관없이 그쪽에 CMO 시설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직접 그 안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자동차 측면에서도 분명히 현대차, 기아처럼 이미 이걸 내다봐서인지는 모르지만 조지아 공장에 원래 필요한 공장 양보다 땅과 부지를 엄청나게 넓게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관세를 맞으니까 추가적으로 메타 플랜트를 확 늘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응돼 있는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저는 주인공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제가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짝짓기의 계절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미국에 있는 파트너십들과 잘 결합을 하면은 뭐 이 위기라고 뭐 관세 뭐 통상 뭐 굉장히 그 위기처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사실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큰 호기가 아닌가. 제가 좀 주목하는 방산 쪽도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그 골든돔을 형성하는 기업 중에 하나 안두릴이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팔란티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근데 안두릴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무소를 지금 만들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HD 현대중공업, 대한항공을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사실 뭐 일반 여객기로만 하지 방산 쪽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두릴이 대한항공하고 무인 드론을 지금 협업하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산의 그런 개념도 이제 대포 빵빵 쏘는 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방산주의 핵심 포인트는 너무 폴란드 올인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뭐 한 번 흔들리면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너무 이렇게 유럽
믿어서도 안 되고 네. 독일이 이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유럽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폴란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는데도 온리 우리는 이제 막 방산 폴란드 그 거기 또 집권 여당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뭐 정치는 거기도 뭐 들썩들썩하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지역 베이스를 좀 많이 넓혀서 가야 되는데 중동 쪽에서 워낙 이제 성과가 안 나오고 뭐 지연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폴란드에 거의 우리는 놓은 상황인데 거기서 뭐 하나만 터지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저는 뭐 미국과도 협업이 잘 돼 있는 쪽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짝짓기 얘기해주려고 해서 표현을 좀 저급하게 해서 그런가? 현대차가 GM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거 꽤 오래된 뉴스거든요. 그렇죠.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던 거고 올해 이제 확정한 건데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GM이 협력할 리가 있냐? 아직도 이런 생각을 저가의 하시는 분이 동침이야? 뭐 이런 거. 네, 있는데 예, 레거시 자동차들도 많이 어렵죠. 특히 이제 범용적인. 개발비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자동차 그 뼈대 만드는데 그게 무슨 돈이 드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뼈대를 만들어서 차를 얼마나 많이 공유할 수 있느냐는 자동차 업체의 엄청난 숙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폴쉐 같은 경우도 바디 자체는 폭스바겐의 그 바디를 쓰거든요. 공유하죠. 그죠? 네, 공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만든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전부 공유하죠. 뭐 스코다부터 뭐 포르쉐 뭐 그다음에 아우디 전부 공유해서 다른 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독일 차의 자랑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전기차도 결국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 플랫폼을 가져다가 여러 국가들이 쓰고 있는 형태로 전기차에서 이제 중국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GM과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이 3위, GM이 5위인데 둘이 합치면 1,300만 대란 말이에요. 전 세계 1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죠. 근데 전 세계에서 뭐 잘하는 건 일단 차치하고 일단 미국에서 한 1,600만 대 정도의 시장인데 거기서 1위 하고 있는 GM과 거기서 또한 3위 하고 있는 현대차가 협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소형차를 못하는 GM. 하이브리드가 없는 GM, 반대로 대형차에서 헤매는 현대차. 이 양쪽이 서로 필요한 소구력이 엄청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대형차 플랫폼 여전히 개발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대형차 플랫폼은 그냥 GM에서 가져오고 반대로 소형차에서 엄청 헤매고 있는 이 GM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플랫폼을 현대차에서 받아서 쓰면 서로의 개발비는 절반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연간 1,600만 대 신차가 나오는 시장인데 이 1,600만 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하고 뭐 3위 합쳐봐야 4위 정도 뭐 합쳐봐야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품도 공유하고 물류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많다는 거죠. 네. 다들 미국에서 생산해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든 비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부품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 물류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뤄내면 이뤄낼수록 전반적으로 비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미국에서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비용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차들의 특성은 거기 이제 뭐 땅덩어리 넓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제 상용차 뭐 이런 세단형보다는 중대형이나 SUV나 아니면 트럭들 있잖아요. GM 트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못 네.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류하면은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뭐 5개 모델 80만 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그거보다는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현대차 조지아 공장 옆에 쭈루룩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 공장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부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GM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공장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차대 공유라든지 부품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양사의 협력은 저는 잃을 것보단 얻을 게 더 많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은 지금 뭐 현대차의 하이브리드가 워낙 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되다 보니 네. 뭐 예전에도 나와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뭐 최근에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현대차, 기아도 좋아 보이지만 그런 뭐 부품사 측면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미국산 수입차들이 이제 뭐 지난번 통상 협상에서 무관세로 이제 미국 차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대형 트럭들. 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의외로 또 큰 차를 좋아하시고 저희도 지하 주차장에 그 기술 감독님이 이제 큰 차, 뭐 탱크만한 거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집으로 옮겨 다니시나 맨날 엄청나게 거기 물건들이 실릴 것 같긴 한데 매력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게 그 미국의 좋은 차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 뭐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만 네.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야리스고요. 아, 그다음에 2위 차는 경차고요. 음, 그러니까 3m짜리 차가 지금 주력인 일본에서 과연 6m짜리 포드 F150이 들어가면 거기서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북한 그래서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뭐 GMC C에라도 뭐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차들이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들어오면 잘 팔릴 거냐. 원래 그 전 모델이 5천만 원대 정도에서 팔리다가 지금 GM의 그 콜로라도를 신모델을 들여왔더니 차 네. 가격이 7천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에 생산한 차를. 그러면 7천만 원대의 대안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과연 그 미국의 경쟁력이? 픽업 트럭을 사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경쟁력이 없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그 자신의 레토릭으로 밀고 있고 그렇죠. 선거 전략으로 밀고 현실을 있고 좀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은 이 이유와 그에 따른 파생되는 군집을 또 뽑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라인들이 보일까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서는 여러 가지 모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그 모듈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해외에 팔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다른 쪽에 팔고 싶어 했는데 이런 협력 안에서는 분명히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한번 말씀드릴 때 그때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코리아 FT, 예,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는 경우에 분명히 이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HL 만두는 이미 GM과 현대차에게 모든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사에 모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뭐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면 부담스러운데 지금 모두 전혀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세 종목 모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살짝 끌린다. 예, 많이 끌린다. 뭐 매수매도 권유 아닙니다. 그냥 선택은 항상 투자자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몫이지만 네, 아이디어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 하여튼 현대모비스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이슈 주제 잡고 또 기업들도 잠깐 들여다봤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